자, 가봅시다. 파트 4에 보면은 나이테 보고와 그 43페이지에 나온 거거든? 오늘 공교재 파트 4, 43페이지. 그거 빈칸은 보고 채워봐. 그거 뒤에 있는 거 알지? 앞뒤 보고 한번 채워보고 일단 설명하면서 볼게. 자, 사실 이게 앞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고 뒷부분에 계산하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자. 자, 사계절이 뚜레파석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나이테를 하나씩 만들기. 그래서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열대지방 같은 데는 어때? 사실 뭐 나이테가 잘 안 나타나기도 하지. 우기, 건기 있기는 하지만 계절 변화가 별로 없는 데들은 어때? 나이테가 안 나타나. 자,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거고요. 응답법이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면 응답법이야. 자문자다 되거든. 이거 왜 그래?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주제의식이 이건 뭐지? 이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목재 유물들의 제작 연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서 오와 모노가 심재와 변재, 안쪽에 있는 깊은 부분의 심재, 그리고 겉에 있는 변재로 구분되는데, 심재는 나무의 성장 속에 형성된 안쪽 부분이고, 성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가져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변재는 심재 끝부분부터 껍질까지 숲이 전까지의 부분이고요. 나이테가 이렇게 있으면 나이테가 이렇게 있겠지. 이 부분은 까마면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심재인 거고. 숲이는 뭐야? 이 끝부분에 나무 이렇게 겉에 껍질 있잖아. 나무 껍질. 이 숲이고 이 부분이 변재인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연대 측정에 사용하는 거는 이 변재 부분만 사용을 하지 심재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는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어때?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장량이 달라지는, 여기서 일단 생장량이 달라지는 걸 통해서 나이테가 두께가 그때 다르고 이거에 맞춰 가지고 연대기를 만든다라고 하기 위해서 생장량 얘기를 여기서 먼저 꺼낸 거야. 자, 제한 요소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 너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볼게. 옛날에 내가 몬스테라라는 식물을 키웠어. 이거 얼마일 것 같아? 한창 비쌀 때 요거 잎 한 장짜리가 번식단이거든? 300만 원. 코로나 때. 제가 분당에서 학원하다가 적은 이유가 이게 하도 잘 돼가지고 학원하기 싫어서 접었었어. 근데 다시 학교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이거 한 5만원에서 10만원 하긴 해. 이 몇 장짜리가 있으면 100만원 하지. 근데 저거를 이제 빨리 키우려고 할 때 옛날에 분당에 있는 학원은 우리 창에 햇빛이 되게 잘 들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은 햇빛, 온도, 그 다음에 비료,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는 사실 조절하기가 힘든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과잉으로 넣으면 어때? 광합성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농장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 안에 이산화탄소 막 때려놓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 우리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서 보면은 넣어주는 거. 그거 이제 물 타면 막 그것도 올라오지. 그것도 이산화탄소 시점이야 사실. 드라이 아이스를 이산화탄소를 올린 게 드라이 아이스야. 그렇게 나오면 어때? 그게 식물 성장에 빨리 도움을 줘.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근데 뭐가 하나가 떨어지면은 가장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장이 떨어지거든. 사실 분당에 있는 학원이 햇빛이 되게 잘 들었어. 그러니까 분당은 좀 건물이 낡았잖아. 옛날에 저거 하이브린 사건 났던 거기에서 했거든.
거기가 이제 건물들이 90년대에 지어진 거야. 그래서 통률이 딱 한 겹인데 진짜 햇빛이 잘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햇빛 되게 많이 돼 있고, 온도는 내가 그냥 항상 저거 실외기 에어컨을 20도로 맞춰놔서 온도 딱 적정 온도 20에서 30도. 비료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이거는 적당히 줘야 돼. 무늬 있는 것들은 특히나 비료를 많이 주면은 무늬가 나가가 버려. 우리 흰색 무늬, 녹색 무늬 반반짜리 있잖아. 우리 단월장에 있는 거. 그거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다. 실제 그렇게 반반짜리도 있어.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뭐 비슷비슷하고, 내가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정리하고 집으로 이사 와서 집에서 키워야지 했는데 식물들이 더 안 자라더라고. 사실 온도랑 비료는 똑같아. 이산화탄소랑 똑같겠지. 뭐가 줄어든 거야? 네, 아파트는 이중창이거든. 베란다를 쳤어, 우리 아파트가. 공간이 넓어서, 아예 학원 이제 임대료도 비싸고 학원도 정리했으니까 집에 와서 키워야지 하고 큰 평소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잘 안 큰 거. 분명히 남양집 찾아서 이사 갔는데 왜 안 클까 했더니 유리창 한 겹을 통과할 때마다 햇빛이 3분의 1씩 줄어들어. 근데 3분의 1 줄어드는 건 괜찮아. 이러면 보통 햇빛이 10만 룩수 이상인데 이제 유리창 하나 통과하면 7만 룩수인데 우리가 보통 광토화점이라고 그러잖아. 몬스테라나 뭐 식물마다 광토화점이 있는데 몬스테라는 한 7만 룩수에서 10만 룩수 사이면 잘 자라. 근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 성장량이 확 줄어. 근데 그게 5만에서 4만 룩수가 나오더라고. 유리창 두 겹을 통과해. 3분의 1, 3분의 1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햇빛이나 온도나 비료 어느 하나가 어때? 줄어들면은 그것만큼 생장량이 줄어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다 그대로더라도 가장 적은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생장량이 줄어드는 게 이게 제한 요소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가장 부족한 요소가 라이트의 너비에 대한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거지. 아, 니네 그 내신에서 정규 1등 받아오면 내가 이걸 줘. 니네 선배들도 내가 하나씩 줬어. 정규 1등 받고 1등도 받아오고 만점 받아오고 나서 그러면 책이랑 같이 줄게. 옛날에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 결국 3판 했거든? 3세 했는데 그거 책 성형해가지고 같이 줄게. 정말 기르고 용돈벌이 할 수 있어. 잘라서 3만원씩에 팔면은 한 달에 3만원씩 생겨. 잎이 하나씩 자라니까.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거는 안전하게 생장을 하기 위한 요소인 거지. 사실 비료도 그래. 우리가 비료의 기본은 NPK잖아. 이 중에서 어떤 하나가 부족하면 거기만큼 성장이 가장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질소만 너무 많잖아. 그 질소만 따라서 성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질소는 보통은 열매랑 가지 이쪽에만 이제 가지랑 잎에만 영향을 많이 가게 하거든. 그래서 N이 많이 들어가면 가지가 너무 못 자라. 잎이 많이 자라. 그래서 보통은 결실기 비료라고 그래가지고 열매 맺힐 땐 이걸 좀 일부러 줄여. 왜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성장하면 열매에 갈 영양분이 줄기랑 잎으로 가거든. 그래서 그런 제한적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생물들은 가장 적은 요소를 맞춰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너무 이제 잘못된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서 이제 성장을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고 고사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가 패턴이 비슷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같은 수종,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끼리 연대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는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종, 같은 환경에서끼리 묶어서 나이테의 이제 그 연대기를 만드는데,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별채 연도나 환경의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된대.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 뭐야, 살아있는 나무와 이제 죽은 나무 유물에 남아있는 견제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 이거 뚝 잘라가지고 여기 나이테를 비교해 보면은 나이테 요 변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비교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요 부분과 또 요 부분의 요 부분을 이제
이거 유물에서 가져온 거, 또 다른 비유물에서 가져온 거가 요 부분이 겹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이어가지고 연대기를 만드는 거지. 안녕.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의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을 할 수가 있대. 왜 그래? 나이테 하나당 연도 하나씩을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여를 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대기가 패턴 겹치는 구간을 중첩시켜가지고 이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했던 기간이 되는 거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을 비교하면서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가 작성 가능합니다.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지. 이것까지 그냥 이으면 되는 건데, 이게 밑에부터가 이제 계산이 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세 종의 이제 표준 연대기를 보유를 하고 있지. 사실 근데 표준 연대기라고 해도 그게 어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 거고, 너무 다른 환경이면 또 적용이 불가능하긴 하겠지.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표준 연대기를 놓고 유물이 여기 해당하는 거라고 하면 요거는 요 해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보통은. 자,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야? 심재를 가지고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심재 부분은 사실 식물이 처음 자랄 때는 어때? 목질화가 안 됐을 때지. 알아? 식물들은 처음에 나무 자랄 때 처음부터 딱딱하게 나무를 자라? 아니지, 요만하게 얇은 거는 이게 딱딱하고 녹색이잖아. 이게 점점점 자라면 어떻게 목질화가 된다라고 판단해지면서 그때부터 나이트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이전 단계는 어때? 사실 좀 애매해.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것들은 좀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과정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연대기랑 비교했을 때 달라. 그래서 심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목질화가 덜 된 상태의 경우니까. 자, 그래가지고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사람들은 나무 목재로 뭘 만들 때는 뭐가 더 좋다라고 생각해? 심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왜? 단단하고 이제 변형도 잘 안 와. 변제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압축이 덜 된 부분이잖아. 겉에 부분이라 잘 안 만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변제가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지. 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대를 추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이거 중요해. 심재는 어때? 유물 연대를 측정할 수 없다. 변제만 측정할 수 있다. 변제의 근대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제 부분을 패턴 중첩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어때? 표준 연대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상관도 일치도 이게 사실 나는 솔직히 명확히 어떤 게 상관도고 어떤 게 일치도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름상으로 상관도는 어때? 서로 관련을 가지는 정도고, 일치도는 서로 비슷한 정도인데, 아니 이게 차이가 뭐야? 난 사실 모르겠거든. 근데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뭐 해석하자 이거야. 그냥 일치도 상관도 뭔지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수치에 넘어가는 것들만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자, 그래가지고 100년 이상의 기간에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G값은 65% 이상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보자. 뒤에 봐봐. 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은, 자, T값이 3.5, G값이 65% 이상이니까 일단은 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B산소나무는 표준 연대기에 이제 B산소나무는 사용할 수가 없고 A산소나무만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 알아보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에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까지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거기 봐봐. 44페이지에 보면은 1920년부터 1950년까지 중첩된다고 하면 절대 연도가 1920에서 1950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지.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체 연도가 된다. 그러니까 변제가 완전히 이렇게 다 갖춰져 있지. 여기까지 다 썼어. 다 썼으면은 여기 맨 마지막이 1950년도다 그러면 이때 잘린 거지. 근데 물론 요렇게 가공해서 요만큼 잘라내고서 쓰면은 요 부분은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부분 예를 들면 여기가 1945이다. 그러면 어때? 얘 벌체 연도는 1945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려고? 잘린 라인은 제일 마지막 나이트가 형성되고 나서 잘리는 거잖아. 이해돼? 이해돼 도현이? 나무는 나이테가 안에서부터 생겨? 바깥에서 생겨? 응? 바깥에.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어때? 제일 바깥의 나이테 부분이 이제 그 연도가 1950년도에 일치하는 그 연대기랑 일치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걸 여기 끝까지 투피만 딱 잘라내고 다 썼다 이 나무를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둥 같은 거 세우느라고 수피만 딱 제거하고 사실 뭐 좀 더 깎겠지만 수피만 딱 제거하고 썼다 보면 이 바깥의 나이테가 1950이면 이 나무는 언제 잘린 거야? 1950년도에 잘린 거야. 이해됐지? 만약에 이게 수피 부분에 한 3년 정도 차이를 잘라냈어, 세 겹을. 그러면은 얘는 1953년도에 걸쳐지겠지. 만약에 세 겹 정도를 잘라냈다면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게 되지.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대 연도를 보여왔고 유물의 나이테 변제를 완전히 갖고 있을 경우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체 연도가 되고 하지만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가 하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서 잘려나간 변제 수만큼을 더해야 돼.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려나갔는지는 그 지역의 이제 평균 수령을 가지고서 보통 결정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이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뺀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게 몇 년도 정도 자란 나무였겠구나를 추정하는 사실은 모르지. 얘가 얼마만큼 잘라서 잘려나갔는지는 모르는데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평균적인 어떤 나무들의 연도와 비슷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나무를 이렇게 갈라서 이게 뭐 그릇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봐. 근데 얘가 이제 변제가 1950년도라고 해봐. 요 끝이. 근데 얘가 실제 이 바깥에서 얼마만큼이 잘려나갔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럼 그 지역에 요 나이테와 비슷한 평균 정도의 나무가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나이테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나무대를 찾아가지고 요 잘려나간 게 대충 얼마만큼 잘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추정을 하는 거지. 추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잘려나갔는지를 세서 얘가 언제 잘렸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공돼가지고 다시 이게 유물이 만들어진 연도는 거기서 몇 년을 더해? 1에서 2년 정도를 더해가지고 대충 요게 언제쯤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자. 자, 비슷한 수령의 거기 보면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가지고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다 라는 거는 뭐야? 비슷한 수령의 변제 나이테 수가 있고 여기다가 뭐를 빼? 여기 보면은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면은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잘려나간 나이테 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공할 때 잘려나간 이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벌체 연도를 더하면 벌체 연도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다시 어때? 얘를 이제
마지막 절대 연도에다가 이만큼을 갖다가 그대로 더하면은 그러면은 벌채 연도가 나오고, 벌채 연도에다가 플러스 1에서 2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유물 제작 연도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뒤에 나머지 건 한번 보고, 자, 보자. 이제 48페이지. 자, 윗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자문자답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고, 대상의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와? 앞에 보면은 3문단에 보면은 이제 거기 뭐냐, 저거 있지. 그 제한요소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어떤 관련 개념을 대상의 특성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이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는 건 심재 변제 내용에서 나올 것이고,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안 나와. 이거는 이제 비유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없지.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현상의 이해를 돕는다. 이거는 뭐야? 이게 제한요소 설명할 때 반대 상황, 만약에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가장 적절한 거, 심지의 나이테만 있다면 면대 측정 불가능하다. 5번 맞지? 이게 맞는 거고. 3번 한번 보자. 3번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외우는데, 자, 너비가 일정한 것도 일종의 패턴이지 사실은. 동일한 너비가 계속 나타난다. 몇 년 동안, 몇 나이테 동안. 그럼 그거는 그거 자체가 패턴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 4번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자, 4번 보자. 자, 여기에서 일단은 1번부터 한번 선택지 1번부터 볼게.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레이산나무 연대기가 만들어줘야 되겠지. 왜? T는 이제 조건에 취하지 않잖아. 3.5에다가 65% 이상이 연대니까. 자, 그 다음에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에서 1800년이다. 거기 보면 유물 연대기가 지금 어때? 그 서랍 1과 서랍 2의 연대기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유물 연대기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서랍 1과 2의 변제 부분을 가져다가 두 개 겹치는 부분을 한 다음에 이 유물의 전체적인 연대기를 만들었고, 그 만들었을 때 이제 변제 부분이 이제 그 겹쳐지는 부분이 57개인데, 심지어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나오긴 않지만 대체적으로 뭐 1700에서 1800년대가 이제 심지까지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 중첩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발체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교해 봐야 돼? 일단은 얘가 이제 변제가 57개인데 이게 언제쯤의 나무랑 비슷한지를 봐야 되지. 지금 이게 보면 심지 변제가지고 100년 정도 된 나무잖아. 그러면 거기 수령 100년짜리 나무 한번 보자. 앞에 보면 49페이지. 그러면은 원래 나이테수가 60개지. 보통 요 정도 된 거는. 변제 나이테수가 60개인 거야. 100년 정도 된 거면. 그러면 얘는 100년짜리인데 앞에 때 끝에 3개가 잘려나갔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야? 잘린 연도는 거기서 3년을 더해야 되니까 1803년이겠지. 1803년. 자, 그리고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수를 참고할 때 잘려나간 변제수는 그래서 3개. 맞지? 4번.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때? 1, 2년을 더하니까 이제 유물이 만들어진 거는 1804년에서 5년 사이일 것이다. 맞는 얘기. 그래서 3번이 아니고. 됐지?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한번 정리해봐, 빈칸. 파트 4의 나이테는 한번 정리해봐, 빈칸. 자, 그리고 요거 니네 프린트 한번 설명 다시 보면서. 자, 봐봐. 앞에서 봐봐. 자, 의문의 개념.
거기 보면은 나머지 거는 그런데 최소 대립상 알아보고 최소 대립상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음 가지고 더 많이 내지. 이거 봐봐 알 최소 대립상이야? 아니지. 소리 없어. 요거 많이 낸다. 틀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자, 음수, 음소라고 그러는데 음소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고 비분절음은 뭐가 있어, 우리말에서? 소리의 장단, 고조, 성조 같은 게 있는데 성조는 사실 표준어에는 없지. 자, 음절은 뭐야? 초성, 중성, 중성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뭐가 하나는 들어가야 돼? 중성 하나는 들어가야 돼. 초성과 중성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운체계 이거 외우지? 시비를 해주게 되었어. 내가 외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자음 체계는 어때?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림 그려준 거잖아. 기억나? 자, 봐봐. 우리 교훈 방법부터 한번 보자. 일단은 예사 소리, 거세 소리, 된 소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거는 초등학생이랑 구분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 교훈 방법상으로 자음은 뭐 있어? 교훈 방법상의 자음. 승우야, 뭐랑 뭐로 나눠? 두 가지.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도윤 안 울림 소리 세 가지 뭐 있어? 하열음, 차차름, 만차름이지. 울림 소리에 뭐 있니, 도영아? 그렇지. 유음 뭐 있었어, 도영아? 보고 하지 말고. 비음, 도영아. 미음, 미음, 받침, 받침 이음이지. 마찰은 뭐 있어, 동호야? 시옷. 스스흐, 땅시옷, 시옷. 여기에서 나온 게 뭐야? 사찰은.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하열음이었지. 외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기역은 뭐였어? 좋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기역 계열음은 기역, 우리 혀의 위치가 이렇게 기역을 하면서 연국의 자리에 가까워지지. 연국의 음. 니은은 뭐야? 니은은 밑니 뒤쪽, 치쪽, 잇몸 자리에 가니까. 근데 여기서 마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원래 뭐야? 니은과 시옷으로 나눠지고. 시옷 계열음에서 나온 지읒 계열음이 뭐가 되는 거야? 요즘에는 연국 계열음이 되지. 그리고 입에서 소리 나는 입술 소리. 양수는 미음, 입구자 모양 따서.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으로 소음. 요 계열음들은 다 알지? 거기에 획 더하거나 나란히 적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지. 외우고 있어야지 음운전통을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음운전통의 종류는 네 가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교체는 뭐 있어? 표준발음법, 구항,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지. 자, 그래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으로 발음이 된다. 7가지 대표음으로. 이걸 다른 말로 평파열음하라고 그러는 이유는 어차피 바뀌는 게 평음이나 파열음으로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비음하는, 거기 밑에 비음하는 자음동반대 몇 항에 18항과 19항이 들어가 있지.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18항만 나왔네? 비음하에. 19항은 어때? 리은이 니은으로 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때? 안 나왔지. 19항 비음은. 왜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아래로만 내려가잖아. 리은이 니은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게 19항 비음하지 원래. 기억나? 거기 보면 그래서 18항 비음하만 남아있지. 근데 대통령 이런 경우에는 어때? 이제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건 19항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뭐뭐뭐 하는 것도 현상도 비음하라고 한다. 그게 이제 19항인 거지. 그 밑에 보면은. 자, 유음하는 몇 항이야? 20항이었지. 유음하는 어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지. 리을, 니은 만나. 근데 예외도 있지. 뭐 임진난, 의견난, 구분유 뭐 이런 것들은 어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옆에 봐봐. 두개음악 몇 항이야? 표준발음법 17항이었지. 디귿과 티읕이 이음을 만나서 지치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DT 발음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보통은 어때? 형식 형태소가 뒤에 붙어서 연음이 된 다음에 DT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야? 지치로 가는 거였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팅 규정으로 뭐가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 디귿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t 되면 t로 바뀌는 거. 근데 이거는 축약이랑 두 개의 음화가 같이 들어간 거야? 음변동 하나야? 이거 물어보네 이한테. 보통은 제대로 된 학교면은 사실 이거 음변동 몇 개 썼는지 숫자 문제 안 물어보거든. 근데 간혹 내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은 이게 되게 예를 들면 백로 같은 경우도 봐. 이거 18랑 19랑 같이 들어갔지. 얘는 미음으로 바뀌고 얘는 이음으로 바뀌잖아. 그럼 이거 두 개 하나야. 그게 애매해. 그래서 학교생한테 뭐 이거 두 개예요? 하나예요? 이해되지? 근데 음변동 숫자 문제 안 낸다고 그러면 아 이거는 괜찮은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숫자 문제 낸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이제 간혹 내 그런 문제를 한번 물어봐봐. 이거 음변동 두 개인지 하나인지 그런 문제 안 내? 그러면 아 괜찮구나. 자, 그 다음에 딱 요거 네 가지만 나왔지. 깔끔하게 나왔어. 뭐뭐 빠졌어? 우리 이모음 역행동화라던가 그런 것들 빠졌지. 경음아, 된소리 대기 몇 항부터 몇 항까지? 23항부터 24항까지. 자, 거기 나온 거죠. 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지읒 나오는 거. 1번은 뭐였어? 23항이지. 2번은 뭐야? 미음, 미음, 어간 뒤에 어미,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지읒 중에 비읍은 어차피 어미 없으니까. 자, 이게 뭐야? 24항. 그리고 뭐가 빠졌어? 25항 빠졌네. 리을, 비읍, 리을, 개미야, 기허가였다. 이거 빠졌어. 관형, 사용, 어미, 리을, 뒤. 이건 뭐야? 27항이었지. 일부 한자 어디, 리을, 뒤에 디귿, 시읒, 지읒. 이건 뭐야? 26항이지. 순서를 좀 바꿔놨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4개만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25항하고 몇 항이 빠진 거야? 24항이 빠져있지. 뒤로 가보자. 자, 거기 보면은 뭐 교과서자료, 된소리 대기, 심고,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어느 함수에 해당하는지 알면은 딱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표준반응법 함수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지금 봐봐. 거기 된소리 대기 예에 보면은 자,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는 환경의 첫 번째 게 뭐야? 23항인 거고 두 번째 게 뭐야? 24항인 거지. 세 번째 게 뭐야? 한자어 리을 뒤니까 26항이었고 네 번째 게 이건 왜 27항이지? 이건 또 순서를 바꿔놨네. 26, 27. 아까는 27이 앞에 있었는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탈락 보자. 탈락은 자음분 단수나 표준반응법 몇 항과 몇 항이야? 10항과 11항. 앞에가 남으면 10항, 뒤에가 남으면 11항. 다만 예외 뭐 있었어? 덥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리을 기역 받침 뒤에 기역 어미 오는 경우. 리을 기역 어간에 기역 어미 오면 어때? 리을 쌍기역 읽고 같이 발음하지. 자, 자음분 단수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니네는 지금 보니까 히읗 탈락, 으 탈락하고 리을 탈락 안 들어가고 동음 탈락만 들어갔는데 원래 보통은 동음 탈락하고 흐 탈락 들어가잖아. 히읗 탈락, 으 탈락, 리을 탈락 이렇게 세 개를 넣었는데 뭐가 빠졌어? 리을 탈락이 지금 빠져있어. 그러니까 니네 음변동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진 않고 좀 쉽게 나온 것 같아. 이거. 작년보다 좀 쉬운 것 같아. 자,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때? 히읗 받침이나 뒤에 히읗이 있는 격받침 경우에 모음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 모음어미나 접사가 오면은 히읗이 다른 항으로 탈락하는 거지. 표기상으로 탈락하고. 이거 몇 항이야? 12-4항. 모음 탈락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표기가 되기 때문에 표준발음법은 안 나와. 그래서 으 탈락이랑 동음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표준발음법은 없는데 표기해라. 우리 거기 있으면 나오는 개념이니까. 으 탈락은 보통 어떻게 돼? 이제 어간에 으 받침이 있는데 아나 어가 붙으면 어떻게 돼? 으가 탈락하는 경우지. 자, 그 다음에 동음 모음 탈락은 어때? 가, 아나 어 같은 경우에 어때? 가 같은 경우에 같다 같은 경우에도 가, 아따 하면 어떻게 돼? 아가 하나 탈락해서 같다. 혹은 가, 아 해도 하나가 탈락해서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서, 얻다 해도 서, 얻다 하지 않고 섰다 하면 하나가 탈락하는 거고 서, 어 해가지고 서 해도 하나가 탈락하는 거지. 동일한 아나 어는 어때? 하나를 탈락시킨다. 이거 너무 탈락이지. 그거 찾아야 된다. 음변동에서도. 그 대신에 뭐는 빠졌어 지금? 리을 탈락은 빠졌지. 이해되지? 자, 격음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자음축약 거센소리 대기 라고 하지. 격음하는 어때? 12-1항이었지. 표준반응법 12-1항. 히읗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거센소리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청가는 뭐야? 25항이야. 어떻게 돼? 받침 뒤에 뭐가 왔을 때 이 모음 어근이 와야 되는데 이 어근의 관계가 앞에가 뭐뭐의 뭐뭐 보통 이런 관계나 혹은 수식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지. 앞에 접사 어근 혹은 어근 이런 형태로. 이해돼? 그래서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맛있다는 어때? 많이 있다가 안 돼. 니은 청가 안 돼. 왜? 얘는 뒤에 어간이잖아. 그치? 뭐뭐의 뭐뭐가 안 되지. 근데 밤이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거 발음이 밤이슬인 것 같지만 뭐야? 밤? 이슬. 왜? 어근. 밤에 이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혼리물 같은 경우에도 어때? 혼은 접사긴 한데 이 경우에도 혼, 이불이 아니라 혼, 이불 해서 얘가 음절의 끝소리 한 다음에 비음화까지 되지. 니은청과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 세 개가 나타나 혼리물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없네? 끝이네? 이게 다야? 간단하네. 표준말은 더 깎아 외우면 되지. 지금 이거를 지금 문제동을 못하고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건 뭐야? 솔직히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그래서 이따가 나가. 됐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랑 나머지 할 거 다 한 사람은 퇴근하자. 도영이는 너 몇 시에 가야 돼? 1시. 너 그거 다 이따 와서 해. 여기 좀 이거. 맞아, 있구나. 요거는 안 하면 나머지는 직고 때 다 푸는 거야. 직고랑 토요일 날. 솔직히 시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시조? 니네 외부 지문이 선지가 나오면 무조건 시조가 나와. 너무 길어요. 그치. 근데, 응? 시조를 틀리면 거기서 변별력이 나와. 그러니까 니네가 변별력 나오는 게 외부 지문 시조. 니네 선배들 항상 시조 나오면 틀린 애들 꼭 있어. 근데 시조 한 번 더 쓰라고 그러거든. 두 번째, 문법은 사실 우리 잘해. 근데 좀 걱정돼, 이번에. 유공 기수는 걱정돼. 문법 좀 더 해야 되는데. 문법은 거의 하나 틀리거나 만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우리 항상. 다 맞아. 그리고 문학은 그거는 뭐 실수로 쓰는 애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거야. 문법 다 맞고 시조 문제 만약에 나오면 다 맞아 오라는 거야. 그러면은 1등급도 웬만해서 그때는 몇 점이야?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 다른데 쉬울 때는 평균이 한 7, 80점대까지 올라가고 낮을 때는 한 60, 70점대까지 가. 근데 쉬울 때는 100점이었어. 작년 중간, 2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쉬워가지고 그때는 100점이 8명이었어. 정부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100점 뭐 1명, 정부 1등 1명, 아니면 100점 없거나 뭐 그랬던 거. 그래서 일단은 그냥 1등급 안정적으로 맞을 거면은 90점대 후반에서 100점을 생각해야 돼.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시조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시조 하라는 거고, 만약에 선지 나오면 시조 나오니까 근데 고전 기가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조가 선지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애들이 문법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 문법 어차피 다 맞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